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내일의 기후 뉴스. 오늘은 또 어떤 미래 뉴스가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얘기는 가상 뉴스입니다. 미리 밝혀드리고요.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2주 동안. 날씨도 좋아지고요. 네. 햇볕도 좋아지고 그래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날씨 좋아지고 햇빛 좋아지면 뭘로 바쁘신 건데요? 그 파주의 협동조합은 맞다, 이제 맞다. 태양광 발전.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부지를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네. 비 오는 날 가는 것보다 해가 뜬 날 가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건 또 뭘까? 아, 근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파주에 조금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어서 네. 알려드리자면 파주 출판단지가 이제 휴전선 접경지역 근처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고도 제한이 이제 12m까지 네. 있었는데 그게 15m로 완화되었습니다. 아무도 다루지 않는 소식이지만 저희한테는 매우 큰 뉴스라서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예쁜 건축물, 예쁜 출판사, 예쁜 인쇄공장의 네. 건물주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것이 굉장히 빅뉴스인데요. 태양광 하시는 분들한테. 고도 제한이 12m에서 15m로 3m가 높아지면 거기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가 더 하기가 아무래도 수려- 규제가 좀 더 좋아진 거죠. 풀어진 거죠. 옥상에. 네. 아하, 이렇게 재밌는 뉴스를 이기관 선생님이 오셔야 우리가 들을 수 있네요. 이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여기저기 만나러 다니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기후가 아니라 내일의 기후, 이기관 선생님이 가져오신 미래의 뉴스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가면 꼭 청취자 댓글란에 진짜인 줄 알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세요. 가상입니다. 가짜 뉴스. 첫 번째 뉴스가 서해바다 풍력타워인데요. 이게 대충 어떤 이야기일까요? 2037년의 뉴스를 보고 왔고요. 네. 첩보 액션 뉴스.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서해하면 또 중국이 떠오르는데 2037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날 새벽 서해바다의 풍력타워에 무슨 일이? 2037년 이미 우리의 서해바다에는 모두 350기의 풍력발전 터빈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중 서해안에서 가장 먼 무려 150km나 떨어진 주식회사 서해바람 소속의 풍력타워에서 그날 밤 2번의 섬광이 번쩍이는 것이 주변 어선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꽃게 다 잡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 번쩍 2번 이렇게 빛나더라고. 아니 근데 총소리인지 이게 쾅쾅 소리가 나더라고. 이게 예산일이 아니다 해서 뭐 해경에 신고했지. 취재진은 해당 풍력발전기의 소유업체인 주식회사 서해바람 사무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정식으로 취재 요청하시고 오세요. 국내에 있는 350기의 풍력 터빈 중 가장 먼 바다에 설치된 서해바람의 풍력타워. 이곳은 왠지 여느 발전 회사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당국은 이날의 총격으로 숨진 사람이 자국의 정보원이었다며 대한민국 외교부에 정식으로 사건을 수사할 것을 요청했고, 주식회사 서해바람은 국정원이 세운 유령 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로 유독 접안 시설이 크고 관리 선박이 자주 드나들며 풍력 타워가 멈춰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취재진 또한 국정원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묵묵부답입니다. 서해바다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 총격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서령님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서 성우 재능이 대단한 재미있는 이기관 선생님 오셨네요 하셔서 오늘 성우 재능을 안 보여주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여전히 유감 없이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얘기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주식회사 서해바람이 이 서해안에 350개의 풍력 발전 터빈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네요.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 서해바람은 딱 하나만 아하. 가장 먼 바다에 있는 딱 하나만 소유하고 있는 이상한 회사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중국에서 살인 사건이 났는데 어민이 여기 와서 다쳤거나 무슨 일이 있었겠죠. 총격으로 숨진 사람이 대만의 정보원이었다. 복잡한 얘기네요. 그래서 국정원이 세운 유령 회사다 하고 지금 외교 마찰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해상 풍력이 지금 2037년도에 350기나 세워질 수 있을까 하고 신기한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해상 풍력이 있긴 있는 건가요? 네, 보통 바닷가에 해 안에 세워지는 거랑 이제 바다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지가 아닌 곳에 네. 이제 이격된 곳에 세워지는 게 이제 해상 풍력인데요. 네. 있습니다. 탐라 발전소, 그리고 서남 해안 발전소, 그리고 영광 그러니까 합쳐서 2017년부터 세워졌는데요. 네. 130메가와트, 그 총 합치면 약 40개의 터빈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요, 이 기술은 영국이 굉장히 네. 많이 선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북해에는 뭐 스코틀랜드 북쪽으로는 바람이 엄청 강한 북해의 바람을 이용해서요, 해상 풍력 발전기를 많이 세워놓고 있죠. 폭풍의 언덕나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블레이드가요, 약 100m가 넘는 블레이드 타워니까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려 그러면 이 타워의 전체 높이는 이제 200m가 넘어야 되겠죠. 네. 그런 타워가 넘는 20메가와트급 발전기가 있고요. 가장 멀리 떨어진 발전기는 약 해안으로부터 130km 이격된 타워가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요. 네네네. 그러니까 해안에서 130km 떨어져도 해상 풍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해저 케이블로 이제 파워를 육지로 끌고 전송해주면 와서.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지금 말씀하신 블레이드는 그 풍차처럼 풍력 발전기가 돌아갈 때 그 날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 풍력 발전 이야기의 총격 사건은 지금 왜 일어난 겁니까? 네, 지금 사실은 이제 해상 풍력 발전소들을 계획하고 있는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요? 예, 동해에서 서해에서. 그런데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바다에다가 뭔가를 세우고자 할 때 나라에서도 한 번도 인허가를 내줘 본 적이 없고 민간에서도 처음 해보는 일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30년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문제는요, 해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애매한 영역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해안에서 멀어진다는 건 더 바다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바람은 세져서 좋고 네. 이제 뭐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그렇죠, 더 좋긴 그렇죠. 한데 이게 바로 영해가 아니라는 점이죠. 우리나라 바다가 아니라고요. 네네. 영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긴 경제 수역이라서 네. 자유롭게 활용은 할 수 있는데 이건 중국이 해도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점하려는 다툼이 생길 것 같고요. 특히 서해 바다는요, 동해안은 달리 얕고 바다 주위로 중국, 한국의 전력 수요가, 양국의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양쪽이 다 공단의 서해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점점 바다로 갈수록 중국도 점점 다가오겠죠. 아하. 그러면 언젠가 만나지 않겠습니까? 부딪힌다. 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 중국의 풍력 터빈, 그 중국에 가까워지는 한국의 풍력 터빈. 자, 이 사이에서 이런 상상을 해본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한강에 운영 중인 한 중식당이 네. 이게 중국의 정보 당국이 운영하는 중식당이 아닌가 하는 설이 있었죠. 이거 진짜 곳곳에서 이런 썰이 있더라고요. 네. 뭐 어느 나라의 정보원이다. 중국만이 아니라. 네. 그럼 혹시 풍력 터빈 단지 중에 가장 멀리 중국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풍력 터빈이
과연 진짜 풍력터빈일까? 아하, 불필요하게 중국까지 가서 설치를 해놓는다는 거죠. 네네. 거기까지 갈 필요 없는데. 아, 그래서 왠지 재밌는 상상이네요. 국정원이 네. 유령 회사를 하나 세워서 하나 운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이렇게 팁을 중국 쪽에 주면 어떡하나요? 이거 실제로 할 수도 있는데. 막상 총격 사건과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는요. 예. 이제 아까 그 본방을 보고 왔어야 되는데 못 보고 왔습니다. 아하.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그렇게 정보를 놓고 경쟁을 할 때 경제 수역의 양쪽이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상대편 국가에 가까운 것에 이 풍력 발전기를 세우려고 할 수 있다. 이런 재밌는 상상이었네요. 바람을 가르는 그물림이 새 코너예요. 머선 일이고 하셨는데 2주에 한 번씩 하던 코너예요. 이제 즐겨주세요. 바람을 가르는 그물림. 자, 이렇게 서해에 해상 풍력을 세운다면 어떤 점이 좋은 점일까요? 네, 뭐 아까 뭐 총격 사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지금 130메가와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해상 풍력 자원을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최소 200배에서 300배 이상의 전력을 이제 해상에서 공급을 받아야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의 건설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고요. 뭐 그거 말고도 또 해상 풍력은요, 해저 케이블을 아래로 깔아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육지로 전력을 끌고 오게 되는데요. 네. 중국과 한국의 전력망이 처음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도 같습니다. 네. 어쩌면 동부가 슈퍼그리드라고 하는 이 구상이요. 그 구상의 한 축이 해상 풍력 단지의 네트워크로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게 가능해지게 된다면요. 자연 에너지의 문제, 그러니까 유동성이죠. 이 변동성, 햇빛 에너지와 바람 에너지의 이 변동성을 서로 이제 어깨를 곁대고 있으면서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서해 해상풍력단지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되려면 정말 이웃 나라들하고 사이가 좋아야 협력하면서 잘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이기관 선생님이 가져오신 미래의 기후 뉴스 5부에도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뭔가 미래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샵 0999로 지금 보내주세요. 아담 르바인이 부릅니다. Lost Stars.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이제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인데 최숙자님이 4부 들으시면서 이런 문자 주셨어요. 항상 미래의 뉴스 기다립니다. 이기관 선생님 뉴스는 귀가 쫑긋해집니다. 진짜가 됐으면 하는 일들도 있어서요.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이기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상상 해봅니다. 해상 풍력 그 길을 따라서 그 전기를 이용하면서 버스 크기 정도의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중국 여행을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상상이요 하셨는데 이런 거 만들면 많이들 타겠죠. 근데 저는 겁이 많아서 못할 것 같습니다. 서령님은 배우 하셨어도 성공하셨겠어요. 친구 가족들은 참 재밌겠어요 하셨는데 친구 가족분들은 어떨지 모르겠고 저랑 노피디님이랑 저희 작가님은 엄청 재밌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퀴즈가 아까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나 공정에 따라서 수소에 색깔을 붙이는데 원자력 발전소 전력을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만든 수소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게 질문이었잖아요. 1번 그린 수소, 2번 핑크 수소 했는데 6512님이 어제 퀴즈에서 차를 마시는 장소 차관을 내가 검색해 봤더니 환경부, 국토부, 문광부 차관만 나오더라 해서 저희가 크게 웃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제 차관으로 제가 큰 웃음 드렸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검색하고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핑크 수소. 태양광 블럭을 무심하고 시크하게 조카에게 자랑하고픈 1인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한종혜님은 말로만 듣던 태양광을 체험할 수 있다니 살짝 흥분됩니다. 호기심도 생기고 갖고 싶네요. 태양광 충전기, 태양광이 어떤 건지 알고 싶네요. 그러셨는데요. 이 와중에 6835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꽃바람 쐬고 싶은데 삼시세끼 밥 달라고 하는 우리 영감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9589님, 오혜정님은 방송 들으면서 지식 쌓고 있다고 고마운 말씀 주셨고요. 1번 그린수소, 2번 핑크수소, 원자력 전력을 이용해서 물분해해서 만든 수소입니다. 정답은 선생님 몇 번인가요? 핑크 수소입니다. 네, 2번 핑크수소. 안 그래도 서령님께서 굉장히 재밌는데 선생님이 실제 상황에서도 재밌는 목소리로 말씀해 주셔서 좀 헷갈릴 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핑크수소 발음하실 때도 제가 미래 가상의 퀴즈인가 하고 잠깐 당황했습니다. 정답은 핑크수소인데 그 수소와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가는 뉴스는 가상뉴스인데요. 두 번째 소식은 어떤 뉴스인가요, 선생님? 네, 수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2037년에 수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37년이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벤트 기사. 신토부리 우리 수소 채우고 봄바람 휘날리며 고고고. H2 코리아 수소나라 메가그린 수소. 이렇게 우리나라의 세계 수소 공급사는요 2037년 4월 한 달 동안 기존 수소보다 20% 더 저렴한 신토부리 우리 수소 한정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최근 맑은 날이 3주 이상 이어지는 봄 가뭄이 계속되고 있지만요. 수소차나 수소 중장비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기도 한데요. 한국수소공사는 초과 태양광 발전량을 수소화하여 저장해둔 국산 수소 물량을 일부이지만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산 수소 공급은 2년 만에 다시 재개된 것인데요. 이는 최근 3주 동안 수소공사의 그린 수소 팩토리 13개가 100% 운영 재개된 결과입니다. 앞으로 풍력, 태양광이 50기가가 더 늘어나는 2040년에는 지금보다 더 저렴한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수소를 충전소에서 접할 날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OBS 뉴스 이기관이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모두 가상 뉴스입니다, 여러분. 2037년을 보고 오셔서 저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수소는 가상이 아니죠. 수소로 이 에너지가 된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네, 수소를 손에 잡히게 설명해봐라라고 하면 네. 사실은 수소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기체죠, 기체. 네. 게다가 그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라서요. 어디 잡아놓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다, 네. 가장 흔한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수소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어디에 다 붙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물입니다. H2O. 네. 이 H가 지금 수소인 거죠. 맞습니다. H가 수소인데 산소와 결합이 되어 있는 게 네. 물이죠. 정말 많지만 이 O를 떼어내야지 H2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천연가스, 네. 도시가스라고 하는 이 성분도 CH4. 네.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의 결합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탄소를 떼어내야 H가 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떼어내서 잘 보관해 놓는 게 수소 생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렵겠네요. 오. 네, 수소를 떼어낼 때는요. 네. 그냥 이렇게 칼로 가르듯이 떼어내는 게 아니라 항상 에너지를 사용해야 이 붙어 있는 수소를 분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요? 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대표적이죠. 소위 그린 수소라고 하는 것, 아까 퀴즈에 나온 그린 수소는요. 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 에너지로 재생 에너지로. 띄워놓자는 거고요. 네. 핑크 수소는
원자력 발전 전기 에너지로 띄워놓자는 겁니다. 아, 얼마 전에요. 서부 발전에서 50kW급, 그러니까 사실은 크진 않은 겁니다. 50kW급 태양광 연계 수소 공장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린 수소를 시범 생산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수소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뭐 충전소도 간혹 보이고 그럴 네네. 거예요. 이 산업적인 규모로 처음으로 이제 유통되고 있는 수소가 있는데요. 이 수소는 다 어디에서 왔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네. 혹시 고속도로 다니면서 이 연필 같은 거 많이 싣고 뒤에 싣고 다니는데 주황색 탱크를 싣고 다니는 그런 트럭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는 못 봤는데 본 적은 있어요. 네, 그걸. 이 주황색 음. 이 탱크의 색깔이요. 네. 그 기체의 색깔을 이야기하거든요. 아. 수소는요 주황색입니다. 아하. 그래서 앞으로 주황색 탱크가 탱크를 가지고 보이면? 다니는 트레일러를 보면 저게 수소를 운반하는 저 안에 트럭이구나. 수소가 있구나. 네, 저 안에 수소가 있구나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두 수소 충전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우리나라에서는 100% 그레이 수소입니다. 그레이 수소는 왠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석유로 만든 전기일 것만 맞습니다. 같은 예감. 아까 석유 정제 과정에서 생기는 네. 수소인데요. 그래서 부생수소라고 부가적으로 생기는 수소다라고 해서 부생수소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현재 공급되고 있는 수소는 100% 그레이 수소. 생산자는 대부분 석유화학 공장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려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석유를 정제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수소를 잘 모아가지고 쓴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레이 수소, 그린 수소는 시범 생산을 한 정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지금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입을 하는 건가요? 뭐 우리나라에서 그레이 수소는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요. 수소를 수입할 수 있다? 석유처럼 아니면 가스처럼 수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실제로 중동이나 땅이 넓고 이제 태양광 발전이 좋은 곳에서는 그린 수소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호주나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그런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저희 초대 손님으로 한번 오신 적 있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 그린 수소 생산해서 국내로 가지고 오려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진짜 있구나.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체를 운반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네. 기체의 무게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기체의 부피가 아하. 이것을 운반할 때 들어가는 만약 그걸 배에다가 운반할 때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 되는 거죠. 무슨 부피 얘기인지 때문에. 알겠어요. 이 방 안에 있는 만약에 산소를 우리가 운반한다 하면 이 정도 크기나 요거보다 좀 작은 엄청나게 큰 트레일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하. 그래서 그럼 우리 천연가스 수입을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요. LNG거든요. LNG. LNG의 이건 알아요. LNG. 네, 네. 뭐의 약자죠? 잘 모릅니다. LNG가 네. NG가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고요. 아하, 천연가스. 앞에 L이 붙으면 리틀? liquidify라는 뜻입니다. 리퀴드. 그래서 액화되었다는 뜻인데요. 네. 이 기체를 압력을 엄청나게 세게 가하거나 아니면 온도를 엄청나게 낮추면 이게 부피를 굉장히 줄이면서? 수백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동시키기가 네. 좀 더 효율화되는 거죠. 부피를 확 줄일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액화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부탄 가스도 이렇게 사서 가스통에 보면 네. 예전에 LPG라고 하면 그 안에 찰랑찰랑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액화된 가스인 겁니다. LPG 하니까 또 무서운 장면 생각나는데 LPG 가스통 들고 다니지 말아라 막 이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가스를 액화해서 그래서 넣었다는 앞에 거죠. L이 붙는 거죠. 아하. liquefied propane gas입니다. 자, 그런데요. 프로판 가스. 네, 그렇습니다. 이 액화 수소가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수입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할 텐데요. 가능은 한데요. 이 가스보다
액체가 되는 온도가 가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가스의 경우는 마이너스 한 65도 정도 되면 이게 액화가 돼서 네. 이제 수출입할 수 있겠네 이런 수준으로 가져가는데 수소는요 거의 마이너스 250도. 마이너스 250도. 네. 오. 그러니까 액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지금 현재 그 주황색 통에 네, 담아서 들어있는. 가지고 간 거는 액화된 가스는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그건 그냥 수소인가요? 기체 상태에? 네. 오. 굉장히 크고 긴 수소통인데요. 네. 그 안에 약 200kg의 수소를 넣어 가지고 다니거든요. 아, 사실은 그 트레일러가 한 대가 쫙 움직이지만 거기에서 그 탱크 하나로 탱크 9개 정도를 싣고 다니는데요. 네, 네. 탱크 하나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수소차는 네. 수소의 양은 200kg, 음. 수소차 한 대가 풀 충전을 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양은 약 6kg에서 7kg g의 수소를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몇 대 못 넣는 거죠, 사실. 그러네요. 200kg이면은 그래봤자 뭐 한 18대? 네. 이래저래 어. 트레일러로 옮기든지 아니면 배로 옮기든지 수소를 운반한다는 건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거고 상당히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네. 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출입하면서 쓴다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쓰는 게 그나마 경제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게 다른 거와 다르게 우리는 보통 과일도 국산은 비싸고 뭐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네. 아마 수소를 생산한다고 하면 이 운송료 부분 때문에 수입 수소가 더 비쌀 비쌀 수 거라는 있다. 얘기죠. 아하, 여러분 흥미진진합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 수소를 만들어서 수입까지 해야 하나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키라 나이틀리가 부릅니다.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네, 음악 나가는 동안 질문이 들어왔네요. 최숙자님이 우리 동네는 관을 묻는 공사를 하는 걸 봤는데요. 이런 수소나 가스가 관으로도 옮겨지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액화된 가스를 관으로 옮기는 건가요? 아니요. 그 도시가스망이 네. 이제 도시 지역에는 설치가 돼 있잖아요. 아, 그 도시가스망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 가스 배달을 시키잖아요. 네네. 그런데 도시가스망이 있는 곳에서는 이미 기체가 된 가스를 공급받는 것이고 이 가스를 기화시키는 곳은 이미 그 항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바닷가에. 그래서 거기서 된 다시 가스를 압력을 낮추고 온도를 높여서 다시 기화된 가스를 우리는 음. 기체로 공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최숙자님이 본 동네 관은 그 기체가 된 가스가 오가는 뭐 근데 곳이고. 관은 도시 인프라에서 관은 되게 여러 가지고 상수도 아, 하수도 그렇네요. 여러 가지 관이 뭐 있을 수 전력망일 있으니까. 수도 있고 가스관일 수도 있고 뭔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최숙자님 답이 됐겠죠? 서령님이 주황색 트레일러는 수소 운반통이다. 이거 세계 공용이겠죠? 그랬는데 외국에서도 다 주황색 트레일러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네. 오늘 서령님께서 이탈리아에서 한번 확인해서 답을 주세요. 거기도 주황색인지. 오늘 수소와 여러 가지에 대한 쉬운 설명으로 잘 배우고 유식해집니다. 내일이면 또 잊을지언정 하셨는데 제가 이 진행을 해보니까 있습니다. 까먹는데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느 날엔가는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국산이 싸면 국산을 쓰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왜 이걸 수소를 수입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 이벤트가 되게 기사에 나온 이벤트가 굉장히 좀 이상하죠. 국산 수소인데 싸게 하는데 뭔가 뭐 쟁여놓고 있다가 조금만 푸는 것 같고 네, 이런 네. 느낌입니다. 네. 이벤트성으로 푸는 것 같고 그런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소는요,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캐리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태양광 에너지가 있다면, 네. 자, 태양광 에너지로 아까 물 분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걸 전기로 바꾸어서 태양광을 전기로 바꾸었는데 다시 그걸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다시 수소 발전소로 가져가서 전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하러 이렇게 하냐고요. 이거 그렇네 바보 같지 진짜. 않습니까? 이런 바보 짓을 하지 말라고 네. IEA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가 권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국제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기구가요. 했다면 네. 태양광 발전을 했다면 바로 전기로 바꿔서 그냥 전기로 전기를 써라. 쓰지. 네. 이걸로 다시 수소만 만들고. 그럼 이거는 왜 그린 수소는 언제 왜 필요한 걸까요? 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잉여
남는 그린 에너지가 있다면 수소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를 다 쓰고 돌리고 거기서 남는 에너지가 있다면 수소화를 해라. 네, 맞습니다. 그럼 낮에도 우리는 태양광을 보조 전원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돼서 이게 잉여된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데요. 못하죠. 네. 그런데 왜 요새 그런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태양광 발전소를 뭐 중단시킨다, 뭐 낮에 출력 제한을 한다, 네. 제주도에서는 그런다더라, 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네. 자, 이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가상 기사를 가져왔는데 한국수소공사의 본사가 제주도인 겁니다. 아. 전기가 남는다고 태양광을 작동 중지해라. 네. 이런 거 안 해도 되고요. 네. 그렇게 수소화된 잉여 자연 에너지를 수소화시켜서 네. 이때 뭐 밤에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곳에 필요한 여기저기 이곳에 필요한 곳에 옮겨서 쓰게 사실 하는 하는 거다. 거죠. 제주도에서요. 네, 지금. 그걸 에너지 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대부분 수소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초기에는요. 대부분 중장비 가동이라든지 버스 이상의 요새 수소 버스들도 있잖아요. 네. 중장비 가동이라든지 제철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용하게 될 텐데 이런데 태양 에너지를 옮겨서 쓰라는 거죠. 그럼 수소가 재생에너지 변동성 걱정을 덜어주는 또 하나의 훌륭한 수단이 되는 건데요. 네. 가까운 미래에는 이게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낮에 발전 가능한 태양광이나 풍력이 있다면 1차적으로는 기존의 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데 쓰는 것이 바로 1차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2037년까지는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도 힘겹게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소가 필요한 곳에 그레이 수소 대신에 이제 그린 수소를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다. 도입해야 될 텐데 네. 처음에는 비싸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수입해야 할 것이고요. 나중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가면요. 신토부리 국산 수소의 점유도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이걸 위해서도 국내 재생 에너지에 박차를 가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차하면은 그린 수소를 써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국내 재생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아까 네. 말씀드린 풍력, 해상 풍력 같은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모로 제주도가 핫한 장소인데요. 해상 풍력도 그렇고, 예. 태양광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이 재생에너지의 어떤 본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주도가. 맞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네. 뭐 부정적인 뉴스처럼 보이지만 저는 거꾸로 이렇게 느껴져요. 아, 제주도가 한 육지보다 한 10년 정도 우리보다 앞서가네. 앞선 미래를 아하. 살고 있구나라는 아하.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가 남을 정도가 된다는 거는 앞서가고 있는 거다. 그에 대한 대안도 여러 가지 실험 중이니까요. 아하. 항상 제주도 뉴스에 항상 주파수를 맞춰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린 에너지가 남아서 고민하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다. 그럼 거기서 그걸 어떻게 수소화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잘 보고 이제 육지에서 제주도를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과 미래 뉴스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